반갑습니다. 바레지 컴퓨터의 바레지입니다. 오늘은 노트북이 한 대 이렇게 들어왔어요. 고객님께서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보관하신 노트북이고요. 최근에 사용을 좀 하시려고 꺼내셨다가 제대로 이렇게 사용이 잘 안 돼서 저한테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일단에 전화로 일단 먼저 문의를 주셨었고요. 연식이 된 노트북이라 제가 직접 확인을 하고 다시 세팅을 해드리려고 일단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노트북이 상당히 오래됐어요. 노트북은 LG전자에서 나온 엑스노트 LW20-32DK라는 모델입니다. 2006년도에 생산된 모델이고요. 프로세서가 펜티엄 4급이 조금 고민이 되는데 일단은 고객님한테 제가 충분히 설명을 좀 드렸고 윈도우 7으로 일단은 설치를 할 건데 원활하게 사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서가 인텔에서 나온 펜티엄 M740이라는 프로세서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소켓 BJ 타입의 479 소켓을 사용하는 도선이라는 코드네임을 가진 프로세서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DDR2 메모리, 하드디스크가 지금 장착이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아주 예전 노트북에 주로 많이 쓰이던 1.8인치짜리 60기가 정도 되는 하드디스크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요즘 많이 쓰이는 SSD 이런 게 아니라 하드디스크도 뭐 500기가, 320기가 이런 게 아니라 60기가짜리 아주 저용량의 하드디스크가 탑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극구 말렸어요, 고객님을. 하지만 고객님께서 그래도 일단 한번 사용을 해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너무 간곡하게 부탁을 하셔서 제가 일단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노트북이 상당히 작죠? 자, 여기 보시면 거의 유물급이에요, 이 노트북은. 진짜 제가 볼 때는 자판에 새까만색으로 바란 거 빼고는 상태가 아주 양호하게 보관이 잘 된 노트북입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12.1인치 와이드 XGA 타입의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정확한 해상도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무선랜, 유선랜 다 지원하고요. 모뎀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예전 노트북들은 다 모뎀이 탑재가 되어 있죠. 예전에 제 소시적에 인터넷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는 KT 전화국 가서 모뎀이 탑재된 단말기를 대여를 해서 사용을 많이 했었고 그때 당시에 보면 뭐 9600, 14400, 28800, 33600, 57600 kbps는 아니고 57600 bps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속도를 모뎀에 이렇게 기종이 이제 속도별로 이렇게 쭉쭉 있었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57600 bps에 모뎀이 탑재된 모델입니다. 아주 오래된 모델이기 때문에 아마 탑재가 돼 있을 거고요. 소켓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도선이라는 CPU가 모바일 CPU거든요. 요때는 거의 적수가 없었어요, 모바일 CPU 치고는. 이 당시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99.9%가 인텔 센트리노라는 이렇게 브랜드로 이렇게 탑재된 펜티엄 계열의 모바일 CPU를 다 사용을 했고요. 센트리노라는 게 요즘에는 좀 생소하지만 한참 선천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센트리노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인텔 CPU랑 인텔 칩셋이랑 무선랜을 같이 통합해서 이렇게 노트북에 적용을 했을 때 센트리노라는 브랜드명을 사용을 해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해줬어요. 요 모델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델이고요. 지금은 요게 딱지를 다 떼놨는데 아마 요게 다 붙어 있었을 거예요. 센트리노하고 뭐 인텔 인사이드 이런 게 붙어 있었겠죠. 그리고 뭐 각종 기능들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면에 보면 진짜 이게 탐나는 모델이에요. 저도 약간 올드 시스템을 되게 좋아하는데 너무 상태가 양호하게 잘 보관이 되어 있는 노트북이라서 상당히 탐이 납니다, 이게. 하지만 고객님께서 이렇게 좀 사용하고 싶다고 갖고 온 거기 때문에 일단은 해드릴 거고요. 노트북이 상당히 두꺼워요. 거의 한 4cm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뭐 이런 단자 이런 거 다 구성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파이어와이어 1394 그리고 USB, 헤드폰 이런 거 다 달려 있고요. 그리고 VGA 단자가 외부 출력을 위해서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보면 USB 2개 더 있고요. 2.0 아닐 거예요. 아마 이거 USB 제일 초기형일 거예요. 그리고 PS2 단자도 하나 있습니다. 특이하죠? PS2 단자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쪽 면에 보면 유선랜, 그리고 모뎀, 예전 전화기 쓰던 코드 있죠. 그리고 DVD 멀티가 하나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자, 여기 답니다. 그리고 뒤에는 상당히 깔끔해요. 그리고 펜을 보면 엄청 깨끗해요. 되게 진짜 막 이거 잘못 봤나 싶을 정도로 엄청 깨끗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면 이제 하드디스크, 메모리, 이게 무선랜 이런 게 장착이 돼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XP가 기본으로 적용된 모델이었던 것 같고요. 윈도우 XP CD키가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특별한 건 없고 여기 보시면 SD 메모리 카드도 이렇게 장착하는 곳이 있고 스피커가 두 개가 여기 달려 있어요.
일단은 이 노트북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흔히 일반 메인보드에 그 CR2032 배터리, 동전 배터리가 들어가잖아요. 그 배터리가 방전이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날짜라든지 이런 게 다 풀려버리거든요. 계속 다시 설정을 해줘도 저장하고 다시 들어가면 풀려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돼요. 이 노트북 같은 경우도 지금은 거의 한 15년 이래 됐으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배터리가 방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날짜가 계속 리셋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용상에 되게 불편하고 막 뭐 보안 인증이라든지 이렇게 날짜가 안 맞으면 표출되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노트북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배터리를 일단 교환을 좀 해볼 겁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그냥 일반 메인보드에 들어가는 식으로 클립 타입으로 그냥 끼워 넣으면 될 것 같긴 한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절연 테이프로 감아져서 이제 별도의 커넥터로 이렇게 연결되는 형태도 있거든요. 그건 한번 뜯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후에 윈도우 7을 설치를 할 겁니다. 아마 메모리가 한 2기가 정도 탑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윈도우 7도 설치를 해드릴 겁니다. 가장 가볍게 그냥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주로 문서 작업을 주로 하시기 때문에 아마 페이지 수가 많아지면 많이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도 일단은 조금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셔서 제가 일단은 진행을 할 겁니다. 우선 배터리 교체 작업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윈도우 설치를 한번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분해하는 거는 다 똑같아요. 그냥 우선 여기에 있는 커버들을 다 탈거를 좀 해볼게요. 1.8인치짜리 하드디스크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요즘에는 하드디스크가 장착돼도 2.5인치짜리 타입에 다 장착이 되죠. 예전에는 이렇게 작은 하드디스크가 장착이 됐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내 손가락 이렇게 3마디를 대면 끝나죠? 그 정도로 작아요. 예전에는 노트북이나 조금 소형화된 기기들 그런 기기들은 전부 다 이런 게 장착이 됐었고, 심지어는 아이팟 있잖아요. 아이팟에도 예전에 초기에 출시된 아이팟 같은 경우에도 보면 1.8인치짜리 하드디스크가 장착된 모델들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무선 와이파이 모듈입니다. 엄청나게 크기가 크죠. 지금하고는 규격이 상이에요. 요즘에는 이렇게 큰 와이파이 모듈이 안 들어가고 요거의 한 2분의 1 정도? 한 40% 정도로 크기가 작아요. 지금 상당히 크거든요, 보면. 자, 그리고 메모리가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메모리는 512메가짜리 하나 있고 1기가짜리 DDR2 메모리가 이렇게 하나 더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시스템 메모리는 1.5기가 상당히 조금 그래요. 아마 1.5기가 정도 돼도 그래픽 칩셋 자체가 메모리를 그렇게 많이 먹질 않을 거예요. 뭐 기껏해야 한 64메가 정도? 요 정도 아마 먹을 거예요. 내장 그래픽. 내장 그래픽 같은 경우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GMA 900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 모리에 할당되는 거는 그래 크진 않을 거고요. 그리고 요게 메모리 밑에 여기 살짝 붙어 있는 거 있죠? 와이파이 같이. 요게 와이파이고 여기 붙어 있는 거 있죠? 요게 모뎀이에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DVD를 일단 제거를 해주고, 배터리는 이미 그냥 수명을 다 했을 거예요 아마. 어차피 노트북을 분해하는 방법은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배터리를 찾았습니다. 이거 딱 까니까요 바로 딱 배터리가 있네요. 요런 식으로 돼 있군요 배터리가. 그러면 요거는 아마 여기에 스판 용접이 돼 있을 거거든요. 요거 까가지고 어떻게 돼 있는지 보고 다시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 배터리가 사이즈가 요 배터리를 다시 교환을 해줄 겁니다. 한번 이렇게 어떻게 교환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더 이상 분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안에 나머지는 워낙 오래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분해를 하면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요 같은 경우에는 요즘 노트북 같이 밑에 하판이 열리는 게 아니라 상판이 열립니다. 예전 노트북들은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저도 조금 헤맸어요. 결국은 배터리 커버도 어떻게 하다가 배터리도 분리를 해냈고, 일단은 오늘 주목적인 CR2032 배터리 요걸 차단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수축 튜브 있죠? 그런 거 갖고 요렇게 딱 마감이 돼 있어요. 자, 요걸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바이즈 컴퓨터입니다. 네, 어저께 제가 배터리 말씀을 드린 거 있잖아요. 지금 일단은 제가 분해를 다 시켰는데 요 배터리를 한번 교환을 해보고
이게 배터리를 교환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뭐 그렇게 되면 제가 비용을 청구를 안 할 거고요. 어차피 안 되는 부분이니까. 만약에 정상적으로 돌아온다 이라면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그 정도 비용이 한 더 추가될 것 같거든요. 예, 요렇게 일단은 한번 작업을 해볼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수축 튜브로 요런 식으로 이렇게 다 싸져 있죠. 그래서 일단은 갈라서 벗겨낼 겁니다. 이 칼을 이거 작업하실 때 손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해서 칼날이 옆으로 나가면 손을 다칠 수도 있거든요. 자, 옆에 잘 보시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옆쪽으로 이렇게 텄잖아요. 터고 나서 이렇게 살짝 까보면 양쪽으로 이렇게 판이 이렇게 닫혀 있어요. 이렇게 잘 보이시죠? 여기 밑에 판 하나 대져 있고 요 위쪽에 하나 판이 안에 대져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거 스판 용접으로 용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떼주셔야 돼요. 요 부분은.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빼내 보겠습니다. 제가 요걸 왜 조심해서 이렇게 살살 끄집어내냐면 다시 배터리만 다시 교환을 해서 다시 살짝 넣어줄 거예요. 요렇게 나오죠. 뒤에 보면 뭐 조그만 거 하나 붙어 있죠. 요게 스판 용접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도 보면 똑같이 이렇게 스판 용접으로 붙어 있어요. 자, 요 부분을 탈거를 해가지고 그냥 살짝 얹어서 접지만 되게끔 해줄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요게 지금 현재 사용된 요 배터리 있잖아요. 요 배터리는 소니에서 나온 CR2025라는 동전 배터리입니다. 사이즈 둘레 길이는 똑같고요. 203이랑 내가 볼 때는 요거 2.5mm, 요거 3.2mm예요. 그래서 어차피 같은 3V를 내기 때문에 이거 쓰나 저거 쓰나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CR2032 요 배터리를 이용해서 한번 교환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딱 이렇게 두 개 뗐죠? 그리고 노란색이 플러스, 요 제품 같은 경우는 노란색이 플러스에 붙어 있었고요, 파란색이 마이너스 쪽으로 가 있었습니다. 자, 그 상태 그대로 그냥 옮겨주시면 돼요. 일단 요거를 지금 제거하는 과정에서 배터리를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됐죠. 요걸 조금 이렇게 평평히 펴주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너무 반듯하게 펼 필요는 없어요. 자, 그리고 준비해둔 CR2032 배터리를 다시 집어넣고, 이렇게 다시 CR2032를 이렇게 다시 집어넣거든요. 여기 상태에서 플러스 쪽을 노란색, 그리고 마이너스 쪽을 파란색,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 주시고, 이런 식으로 다시 봉인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시고. 자, 이제 요걸 꽉 집어주는 역할을 하는 테이핑을 좀 해줘야 되겠죠. 테이핑 해주는 테이프는 우리 흔히 이런 해외 직구를 통해서 구입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폴리미드 테이프입니다. 요거는 보통 노트북 이런데 단자에 절연 역할을 하는 필름으로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요 필름을 이용해서 요걸 한번 테이핑을 좀 해줄 겁니다. 이 폴리미드 테이프가 생각보다 되게 질겨요, 이게. 자, 요렇게 다시 감아줬어요. 뭐 좀 허접하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요렇게 싸진 형태의 요거는 다시 지금 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요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감아주고, 혹시나 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요게 지금 본 요게 CR2032 배터리 쪽만 감아줬잖아요. 요 전선 배선 부분 쪽도 혹시나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감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아주고, 요렇게 감아주고, 자, 요렇게 딱 해주면 아무래도 테이프가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빠지진 않겠죠. 요렇게 해서 장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싹 들어갔죠. 안에 이렇게 홈이 딱 있어요. 다행히도 뭐 크게 어렵지 않게 교체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교체를 해줬고, 이제 다시 조립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CR2032 배터리로 이렇게 교체를 마무리했고요. 이 오래된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분해를 하게 되면 분해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생길 줄 몰라요. 부러진다거나 이런 경우가 아주 빈번하게 발생을 하거든요. 아주 조심스럽게 노트북을 다뤄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요 뒤에 장착이 되어져 있는 배터리를 분리를 해야지만 CR2032 배터리를 교환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전면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 배터리를 분리하느라 에러 먹었어요. 분리가 안 되더라고요. 요쪽은 락이 잠기고 풀리고가 잘 되는데 요쪽 락이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분리한다고 에러 먹었어요. 그리고 뒷판도 모두 이제 조립을 해서 다 닫아줬고, 지금 보시는 LG에서 나온 S노트 LW20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전면으로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모델이에요. 뒷판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전면에 뒤에 나사를 다 제거한 후에 여기 상단에 보이는 이렇게 전원 포트 있죠. 이쪽 부분을 먼저 커버를 탈거하고요. 그리고 키보드를 떼어내고 안에 마저 고정이 되어 있는 볼트를 풀어야지만 전면이 무조건 다 드러내집니다.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일단은 CR2032 배터리를 교환을 했으니까 정상적으로 날짜하고 이런 게 다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화면 보시면 조금 전에 제가 시모스 셋업으로 들어가서 날짜를 맞췄거든요. 지금 현재 날짜가 딱 맞아요. 문제는 컴퓨터를 종료를 하고 배터리를 아답터를 분리해 놨다가 다시 연결을 했을 때 정상적으로 그 날짜가 유지가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원을 껐고요. 노트북이 종료가 되고 나면, 완전히 종료가 되고 나면 제가 아답터를 한번 분리를 할 겁니다. 분리를 해놓고 조금 놔뒀다가 다시 한번 켜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한 10분가량 지금 다시 이렇게 놔뒀다가 이제 전원을 연결할 거거든요. 연결을 해서 시모스로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저 시모스 화면에 보면 정상적으로 날짜가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CR2025라는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두꺼운 CR2032 배터리가 제가 갖고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CR2032로 교체를 해줬고요. 일단은 날짜하고 이런 것도 다 잡힙니다. 지금 주말이 껴서 한 이틀 정도 제가 전원을 꺼놓고 기다렸었거든요. 기다렸다가 오늘 아침에 혹시나 몰라서 다시 한번 부팅을 시켜봤습니다. 부팅을 시켜보니까 정상적으로 이렇게 시계는 잘 표시가 돼요. 입력했던 날짜가 그대로 잘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잘 해결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윈도우 7을 설치해 놨어요. 고객님께서 워낙 간곡하게 부탁을 하셔서 제가 웬만하면 쓰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갑자기 이제 고객님께서 재택근무를 시작하시게 되면서 가끔씩 이제 밖에 나가서 사용할 일이 조금씩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그때만 잠시 사용할 거라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노트북을 또 몇십만 원씩 주고 구입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셔서 제가 윈도우 7으로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일단 시스템 메모리가 1.5기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스템이 상당히 느려요. 그리고 1.8인치짜리 하드디스크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부팅 속도도 매우 느립니다. 그래서 잡다한 어떤 프로그램도 아무것도 안 설치를 해놨어요. 그냥 윈도우 7만 딱 설치를 해놨고,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서 익스플로러보다는 아무래도 좀 가벼운 크롬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원래 고객님께서 크롬을 기존에 사용을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날짜가 안 맞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용을 못 하시고 계셨었는데, 일단은 크롬에 윈도우 7에 크롬을 설치를 하고 아무것도 설치를 안 해놨습니다. 이렇게 한 10여 년이 된, 한 14, 5년 정도 된 노트북이죠. 구형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쓰기가 상당히 불편한 점이 어떤 점이 있냐면, 노트북 같은 경우는 무선랜을 지원하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무선랜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요즘에 최신 규격의 와이파이 6 이런 무선랜 규격 같은 경우에는 잡지를 못해요. 로그인 자체가 안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매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유기 같은 경우에도 와이파이 6를 지원을 하는데 요게 리스트에 뜨긴 떠요. 이게 이렇게 하면 저희 2.4GHz로 작동을 하는 와이파이가 잡히긴 하거든요. 근데 로그인 자체가 안 돼요. 아마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 규격 자체를 아예 지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노트북이 오래되면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을 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 뭐 다른 장치들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은 테스트를 해보니까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소리도 잘 나고 USB 포트 잘 먹고요. 그리고 화면도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또 오래되게 되면 요 LCD 화면도 조금 이상한 경우가 종종 생기거든요. 그리고 블로어 팬도 상당히 조용합니다. 생각보다. 아무래도 사용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평소에. 당연하겠죠. 뭐 어차피 15년 정도 지났으니까 최근에는 사용을 아예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아주 오래된 노트북에 윈도우 7 설치, 날짜하고 시노스, 그러니까 바이오스 상에 있는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동전 배터리라고 하죠. 동전 배터리를 교환하는 작업까지 한번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오래된 노트북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크게 많이는 없으시겠지만 혹시나 본인이 이 정도 사양의 노트북을 갖고 있는데 계속 사용을 하련다 이러면 지금 제가 세팅해놓은 거 정도로 이렇게 간단하게 세팅을 해서 간단하게 노래 듣는 정도? 그 정도로는 사용을 하셔도 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많이 느리긴 하지만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이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라지 컴퓨터의 바라지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